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도 학교에 갈 준비를 하려는데 아줌마가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학교 가기 전에 자기랑 놀아주고 가면 안 되겠냐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이미 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돼버린 이상 아줌마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줌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날 제 방에서 저는 진아 아줌마랑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엄마 친구 아줌마와의 연애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아줌마가 저를 먼저 유혹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로 엄마 친구분에게 그런 은큼한 마음을 먼저 가졌던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줌마와 정말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요. 진아 아줌마는 제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 최고인 듯 하고요. 너무 자극적이면서 남사스런 그 이야기들을 누구에게도 못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그날도 평범한 날에 불과했어요. 대학교 졸업반인 저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도 없는 날이었고 금요일이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시간에 집에 도착해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가 현관문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요. 이 시간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서 방에서 나가봤죠.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셨는데 엄마 손님인가 싶더라고요. 현관문을 엄마가 열어줬는데 어떤 아줌마가 엄청 큰 가방을 들고는 집에 들어왔고요. 반갑다고 서로 손을 마주 잡고는 안부를 묻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아줌마 손을 잡아 이끌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안으로 안내를 했고요.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 하나도 안 변했다 하는 식의 인사가 한참을 오갔는데 저는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방송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참 난리법석인 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엄마는 저에게 아줌마를 소개해 줬어요. 엄마의 고향 친구라고 인사하라면서요. 뻘쭘하게 옆에 서 있던 저는 그제서야 아줌마에게 꾸벅 인사를 했죠. 걸음마 할 때 보고 처음 보는 건데 언제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었냐면서 아줌마 특유의 반가운 체를 해왔어요. 참 잘 컸다면서 등을 쓰다듬는데 아줌마의 눈빛이며 손길이 약간 야릇하더라고요. 뭐 저의 그 느낌은 여지없이 맞아 떨어졌죠. 그 이야기는 차차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엄마는 잠깐 목을 가다듬더니 저에게 당분간 아줌마가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줌마도 민망한 듯 당분간 신세를 좀 지겠다면서 저에게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했네요. 그 무렵 저는 엄마랑 단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방이 있기는 했지만 가족이 아닌 남이랑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줌마는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 짐을 풀게 되었고 그렇게 진아 아줌마와의 기묘한 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대강의 사연은 이랬어요. 엄마 고향은 강원도 쪽인데 진아 아줌마는 고향 부근에서 계속 살았었나 봐요. 첫 결혼을 했던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몇 년 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강아지가 돼서는 그렇게 아줌마를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한마디로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꽤나 따라다녔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잘 모르는 아줌마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일단 처음에는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원래 집에서는 편하게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곤 했는데 복장에도 꽤 신경을 써야 했고요.
특히 엄마가 아직까지는 일을 하시다 보니 아줌마랑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가 처음에는 가장 어색했어요.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는 빤스 바람으로 거실에 나왔다가 아줌마랑 마주쳐서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 두어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 저도 방문을 나설 때는 은근 신경을 쓰게 되었죠. 푼수 같은 성격이었던 아줌마는 제가 민망해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빤스 바람으로 있는 저에게 괜찮다면서 그냥 나오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제가 갓난 아기 때 거기까지 다 봤다면서 이제 컸다고 부끄러워하는 거냐면서 막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아무튼 처음에는 불편한 점들이 꽤나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만 길어야 몇 주 정도 같이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엄마가 아줌마랑 같이 수다 떨고 하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학교 수업이 오후에 일찍 끝나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줌마가 혼자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매일같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아줌마가 서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줌마는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춰 돌아왔냐면서 저에게 옆으로 와보라고 손짓을 했는데요. 찌개를 끓였는데 간이 맞는지 봐달라면서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제 입에 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대답을 기다리면서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맛있게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방긋 웃으면서 손만 씻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엄마는 아직 안 오신 거냐고 물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진아 아줌마랑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엄청 치근덕대는 느낌이었어요. 새로 만든 밑반찬들을 제 밥에 올려주면서 이것도 아줌마가 새로 한 건데 맛 좀 보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가 밥 먹는 걸 계속 챙기더라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음식이 다 맛있다고 예의상 이야기를 하고는 알아서 먹을 테니 아줌마도 편히 식사하시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아줌마가 자꾸 챙기려는 게 부담스러워서 체할 것 같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특별히 할 일도 없던 터라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종일 혼자 있어서 심심했다면서 자기랑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바쁘면 안 그래도 된다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데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표정이 밝아지더니 제 방을 구경해보고 싶다면서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볼 것도 없는 제 방을 쓱 둘러보고 아줌마는 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아줌마는 제 방이 남자 방치고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서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냈죠. 그러더니 자기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으면 아들이나 딸이 제 또래는 되었을 거라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하게 느껴졌어요. 아줌마는 저를 쳐다보고는 침대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치면서 와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뻘쭘히 서 있기가 뭐했던 저는 아줌마 옆으로 가서 같이 침대에 걸터 앉았죠. 그러면서 자녀가 없으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 누구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참 괄시를 많이 받으면서 지냈다고 했어요.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인 것 같았는데 되려 자기를 참 못살게 굴었다면서 아줌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줌마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힘드셨겠다면서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젊었을 때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인생이 조금 덜 불행했을 텐데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참고 살았다면서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했죠. 아이가 안 생기니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밖으로만 돌면서 첩지를 해대고 자기를 거들떠도 안 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나이를 많이 먹고서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며 술만 먹으면 버릇처럼 손찌검을 해대던 이야기들도 다 털어놓았죠. 아줌마는 그렇게 본인 인생사를 넋두리를 하듯이 쭉 꺼내놓았고요. 저는 사실 중간중간 맞장구만 조금 치면서 거의 듣기만 하던 중이었는데요. 아줌마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면서 고맙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도 궁금하다면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줌마는 궁금한 게 많은 듯 여러 가지를 묻다가 요즘 만나는 여자는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없다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냐고 오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서 부담스러울 만큼 아줌마는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거 있죠. 그래놓고는 허벅지가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하냐면서 혹시 따로 운동하는 거 있냐고 놀라는 내색을 하기도 했어요. 전 남편들은 다 허벅지가 무슨 고기 비계처럼 물컹거려서 남자 다리는 다 그런 줄 알았다면서요. 아줌마는 민망한 것도 모르는지 제 다리를 계속 쓰다듬어댔고요. 그 손길이 너무 야릇해서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줌마 손을 떼어냈는데요. 아줌마는 그제서야 깔깔거리고 웃더니 자기가 너무 신기해서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진아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던 게 말이에요. 저는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일보라면서 방을 나가주었죠. 아줌마들이 밝힌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진아 아줌마의 그 손길이나 눈빛은 놀랄 정도로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아줌마가 방을 나가고 나서도 콩닥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혼났네요. 잠시 후에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신 후에 거실에서 아줌마를 다시 보기는 했는데요. 저도 그때부터 아줌마가 엄청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던 아줌마는 이제는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집에 정착을 하는 듯 했고요. 출근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엄마도 진아 아줌마가 집안일을 해주니 엄청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고향 친구이다 보니 더 사이가 각별한 듯 했어요. 제가 엄마랑 둘이 있을 때 혹시 아줌마가 언제 집을 나가는 건지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야박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사정이 안 좋아서 찾아온 친구인데 방 한 칸 내주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별 수 있나요? 저도 그냥 진아 아줌마를 식구처럼 생각하고 지내려고 했죠.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아줌마도 그날 제 허벅지를 어루만진 이후로 저를 대하는 게 조금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엄마가 없을 때 더 그랬죠. 거의 속옷이 다 보이는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런 차림으로 저랑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엄청 끈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었는데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고요한 밤이었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진아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요.
아줌마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더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었죠. 그러더니 잠이 안 와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와봤다면서 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잠깐 저랑 이야기라도 하고 싶다면서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엄마가 깨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일찍 주무시는 편이기도 했고 한번 잠들면 잘 깨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혹여나 이 야심한 시간에 아줌마랑 단둘이 있는 걸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밤에 저를 찾아온 아줌마의 의도가 어떤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해서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았죠. 우리는 거의 속삭이듯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들릴 듯 말 듯 이야기하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너무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아줌마는 조금씩 자세를 바꿔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책 맞긴 하지만 저 같은 젊은 청년을 보니 가슴이 너무 떨려서 주체가 안 된다면서 본심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줌마의 야릇한 손길이며 분위기에 저는 몸이 금방 반응을 해버린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놓쳐버릴 것 같은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고는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깨실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자기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하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보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더니 아줌마는 알겠다고 답을 해줬는데요. 제 소중이가 반응을 해버린 것 같으니 해결은 해주고 가겠다면서 이불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이랑 입으로 아줌마는 저를 달려주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마음이 쉴 새 없이 콩닥거리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너무 능숙하기도 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그것까지 삼켜버린 듯 했는데요. 입술을 쓱 훔치면서 웃더니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보자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저는 좀 전에 일어난 일이 꿈은 아닌 건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침대에 혼자 누운 채로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있었는데 아줌마의 손길이며 혀의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꿈은 아닌 게 분명했죠. 그렇게 침대에 녹아내리듯이 누운 채로 저는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거실에 나가봤더니 엄마랑 아줌마가 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는 저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윙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 끈적한 눈빛을 보니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 민망해서 혼났네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출근을 하셨고요. 저도 학교에 갈 준비를 하려는데 아줌마가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학교 가기 전에 자기랑 놀아주고 가면 안 되겠냐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이미 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돼버린 이상 아줌마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줌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날 제 방에서 저는 진아 아줌마랑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엄마의 친구인 아줌마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야릇한 기분이 몰려오면서 저는 정신줄을 놓을 만큼 흥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저를 도발하던 아줌마는 젊은 저를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거친 연애를 하고 나서야 저는 진정이 되었고요. 아줌마는 엄청 소리도 많이 내는 게 도저히 밤에는 사랑을 나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밤에 저를 유혹하러 오셨던 거냐 했더니 아줌마는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민망한 웃음을 짓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저같이 훌륭한 남자는 처음 겪어본다면서 황홀했다고 애교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는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계속 즐기기로 약속을 해버리게 되었죠. 주로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나 제가 학교에 늦게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죠.
너무 달아올라서 못 견딜 때에는 둘이 외출해서 모텔로 향하기도 해요. 여자를 좀 만나본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부끄러워하고 빼는 것 없이 즐기는 아줌마하고 노는 게 가장 짜릿하고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런 매력의 아줌마를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줌마는 특히 제가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느껴버리곤 하죠. 막 울부짖으면서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아줌마는 저에게 녹듯이 애교를 부리곤 해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 느껴본다고 저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곤 하죠. 아줌마는 슬슬 지난 생활의 상처들도 있고 서울 생활에도 적응을 해가는 중이기도 해요. 아무리 친구이긴 하지만 엄마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도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죠. 월세를 내는 기분으로 조금씩 생활비를 내놓고 싶다면서요. 이사를 나갈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랑 떨어져 지내는 게 싫어서 엄마가 허락할 때까지는 그냥 같이 지내고 싶다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네요. 진아 아줌마와의 일 때문에 엄마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간혹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줌마도 저도 둘이 사랑을 나눌 때는 너무 만족스럽고 즐거운 편이라 이 관계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아줌마는 밖에서 따로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날도 뒤에서 사랑해달라면서 저를 도발하고 애교를 부려대는 진아 아줌마를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